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투자 수요 급등 그리고 북미를 중심으로 한 전력난 심화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태양광 에너지 공급망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전력 발전을 대체하고 이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역할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 모시고 글로벌 전력 산업의 변화 속에 신재생에너지 투자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의 폭풍우가 지나가면서 여러 종목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태양광, 풍력, ESS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순환매로 보는 어떤 장세 속에서 일어나는 급등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달라진 모멘텀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재생에너지 ESS 관련주들이 사실은 산업의 업황이 기조적으로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네. 뭐 그게 AI가 주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네. 뭐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전력 시장 자체가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이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기조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관련주들이 사실은 뭐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좋았죠. 좋았다가 반도체 포모가 이제 극심해지면서 종목들이 그냥 뭐 작게는 절반, 많게는 2분의 1, 3분의 1 토막난 종목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빠지다 보니까 업황은 뭐 전혀 이상은 없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지금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8월 첫째 주에 급반등하면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약간 좀 쉬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큰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어닝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노후 전력 교체 뭐 이런 이슈들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전력난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력난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긴 한데요. 네. 근데 전력 수요의 성장이 과거하고는 좀 월등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먼 사태 이후에 한 5, 6년 이 정도 간에는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가 사실상 연평균 거의 0%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0.1, 0.2%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연평균 전력 수요 증가율이 한 2에서 3%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2에서 3%면 개도국 기준으로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높은 증가율은 아니나 네. 미국의 기존의 낡은 전력망 또 전력 설비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정부의 가장 큰 고심이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2에서 3%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 앞으로는 이 수치가 더 크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력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 일단은 가스터빈이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급까지 수년이 걸리고 반면에 태양광, 육상 풍력이 대체 에너지로 좀 대안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신규 발전원 어떻게 좀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미국의 전력 신규 발전 설비들은 100개가 들었으면 90개는 풍력 태양광과 ESS입니다. 네, 나머지 이제 10의 자리를 두고 가스 발전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 AI 말고 기존에 우리가 쓰던 데이터 센터들은 사실은 석탄 발전소에 많이 물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규로 설치되는 발전소에는 지금 현재 신규로 지어지는 전력원이 대부분 우선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전력들이 대부분 이제 태양광, 풍력, ESS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업체들은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가스를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가스 발전을 이제 많이 주문을 미리 넣어놓은 상태예요. 넣어놨는데 가스 터빈을 만드는 업체들의 공급 여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1년에 뭐 한 4, 5기가 정도 설치가 되고 있고요. 아마 올해부터 조금씩 늘어서 그래도 1년에 아마 10기가에서 한 15기가 정도밖에 되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풍력, 태양광 ESS를 따지면 1년에 거의 한 7, 80기가 정도가 설치가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려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빠르잖아요. 또 풍력, 태양광은 ESS는 뭐 거의 1년, 2년 안에 다 설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스와 재생에너지를 섞어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주가가 크게 빠지는데 요소로 작용했던 이 AI 반도체 산업의 막대한 설비 투자에 대해서 과열, 어떤 고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발전, 송배전, ESS 이런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빠르게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AI 투자가 과열됐다라는 어떤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투자를 안 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 뭐 1년에 올해 한 8천억 달러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내년도에는 뭐 1.2조 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크게 그 전력 인프라 관련된 투자도 늘고는 있는데 네. 사실은 이번 사이클이 오기 전에 한 20년 이상은 사실 투자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재생에너지 설치는 대부분 다 분산 전력이잖아요. 지역 풍력 태양광이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끌어와야 되잖아요. 수요지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전력기기 업체들이 이런 이제 붐 때문에 주가가 사실은 지난 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최근에 약간 조정이었습니다만 그게 전 세계가 이제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큰 폭으로 급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저장해야 되는 ESS 설치량이 최근에 이제 급증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이 신재생 에너지들이 정말 대체 에너지가 아니라 주 발전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다면 사실 에너지 전력 효율이나 이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원전이라든가 뭐 말씀하셨던 뭐 LNG, 가스터빈 이런 것들이 더 효율이 높지 않나? 결국에는 그 기기들이 지어질 때는 대체 에너지들에 대한 수요는 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거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수학 공식이고요. 네. 지금은 발전 효율은 높습니다. 원전은 한 8, 90%, 가스 발전도 한 4, 50%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태양광은 현재는 한 20% 초중반, 그리고 풍력도 한 20에서 30%, 육상 풍력 기준으로 그래서 낮은데 그거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단가죠, 단가. 이 전력을 생산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원가인데 네. 기술 발전 때문에 풍력 태양광의 발전 원가 LCOE라고 합니다. LCOE가 가스, 원전, 석탄하고 비교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경제성 면으로서나 그다음에 시간 면으로서나 네.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책들 때문에 막 친환경이니까 일부러 지어 막 이런 정책 때문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재생에너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전체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가. 뭐 원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 따라서 일부 남아있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완전히 메인스트림이 이미 돼 있는 상태이고요. 네. 이제 한 2, 3년 지나면 전 세계 리파워링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리파워링이 이제 뭐냐 하면 좀
그 시청자분들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존에 발전소가 있잖아요. 예. 그 발전소가 이제 연한이 다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 재건축하듯이 새로 짓는 겁니다. 그 네. 발전소에. 뭐 그거는 모든 발전원들에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특히 재생에너지한테는 이 리파워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왜 그러냐면 이 기술 발전이 워낙 극적으로 많이 일어난 부분이 재생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0년 정도 지나면 새로 이제 짓게 되는데 20년 전에 태양광 패널, 지금의 태양광 패널, 20년 전에 육상 터빈의 크기, 지금의 크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거의 최소 2배에서 4배 정도 기술의 발전이 있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싸진다는 얘기예요. 2배 내지 4배가 싸지기 때문에 같은 발전소에서 사업자가 그거를 새로 건설한다고 하면 수익성이 2배에서 4배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 초반부터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네.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이제부터 과거에 지어놓은 것을 새롭게 리퍼비시하는 이 수요가 폭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다른 발전원들이 따라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스나 석탄이나 원전은 이런 기술적인 진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태양광, 풍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날씨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이제 ESS의 발전으로 인해서 충분히 덜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ESS가 지금은 대표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지만 예. 사실 우리가 아는 배터리 ESS 말고도 굉장히 길게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빠르게 지금 채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재생에너지라는 게 가널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것은 이제 옛날 얘기가 과거의 예. 얘기입니다. 예. 그런